2024년 10월 19일 미국 시간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래간만에 한담 이야기 한 편 시작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우선 유튜브 영상 한번 보시죠. 1940년 11월 7일 오전, 가벼운 폭풍이 불었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현수교가 아찔할 정도로 출렁거렸습니다. (4개월) 전 개통될 때만 해도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게 설계된 공학적인 개가라는 칭송을 받던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시속 67.2km에 불과한 바람에도 다리 중앙부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푸짓 사운드를 건넌 사람들은 폭풍이 불면 의리에 다리가 흔들리도록 설계된 걸로 알고 처음엔 그저 호기심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다리가 뒤틀리면서 휘감기더니 정신없이 출렁대기 시작했고 몇몇 용감한 사람들만이 겨우 다리를 건넜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난 뒤에도 일단 타성이 붙은 다리는 성난 파도처럼 출렁이며 한꺼번에 옆으로 몇 개의 파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 전체가 공학적인 히스테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람에 다리가 저렇게 무너진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데요. 저게 이제 공명이라는 겁니다. 공명. 같을 공자에 울명자. 울림이 같으면 저렇게 다리가 무너진다는데요. 그게 다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 주파수, 프리퀀시가 바람의 프리퀀시랑 같으면 저렇게 움직이게 되고 저런 움직임이 나오면 첨단으로 만들었던 다리도 힘없이 무너집니다. 갑자기 공명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공명은 사람이 자연현상인데 사람한테도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운도 사람은 공명을 하고요. 나쁜 기운도 공명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를 보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요. 보통의 감동을 하게 되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조금 많이 감동을 하면 다이돌핀이라는 엔돌핀의 1000배가 넘는 효과를 가진다는 그런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감동을 많이 받은 성직자들하고 또 음악의 감동을 많이 받는 지휘자들이 다이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그림에도 울림이 있기 때문에 감동을 하고 그래서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의 기운을 느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공명은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쁜 걸 보게 되면 또 나쁜 거에 반응을 해서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나쁜 건 안 보고 좋은 건 보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죠. 살면서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는데 굳이 나쁜 거를 볼 필요가 없으면 안 보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게 사람의 DNA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DNA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DNA가 DNA 안에는 좋은 DNA도 있고 나쁜 DNA도 있거든요. 그게 반응을 하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걸 끄집어내는 거를 우리는 흔히 공부라고 합니다. 어릴 때 공부를 해서 자기한테 있는 DNA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DNA가 뭔지 끄집어내서 그게 좀 특별하게 잘하는 DNA, 잘 나오는 DNA가 있어서 그거를 개발을 해서 평생 본인의 일로 삼아서 업으로 삼아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릴 때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합니다. 자기한테 잘 맞는 주파수가 맞는 일이 뭔지, DNA가 뭔지 DNA한테 노크를 하는 거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합니다. DNA가. 이때 DNA의 대답을 우리는 적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부모님이 원하는 거 한 가지만 계속 해서 하면 그걸 잘 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DNA가 이게 파장이 돼서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죠. 나이 들어서 자기의 적성을 찾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댓글을 다 막고 더 이상 댓글로 인해서 저의 감정과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저 안에 있는 좋지 않은 DNA가 자꾸 살아나면서 반응하게 되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균형을 잡지 못하고 파동 카운팅도 잘 되지 않는 계속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어도 미움받을 용기가 생기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그러고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충만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이 공부가 뭐 엔지니어링 공부나 물리학 공부나 그런 거는 어느 정도 DNA에서 타고난 게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 풍수에서 보면 동기 가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상이 물려준 그 DNA가 나한테서 이렇게 발현이 될 수 있게 그래서 풍수를 잘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조상의 DNA가 그 돌아가신 조상의 뭐 3대, 4대, 5대 조의 조상의 DNA가 나한테서 동기 감흥을 해서 그게 나한테서 발현된다고는 믿진 않습니다. 하지만 풍수를 좋은 데를 해놓으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씩 그 산소를 찾아가서 풍수 좋은 데는 다 경치가 좋거든요. 경치가 좋은 데서 보면 좋은 생각이 나고 그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던 또 다른 좋은 에너지가 좋은 파장이 또 움직이게 되는 거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밥 벌어 먹고 살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풍수가 그래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그것도 환경과의 감흥, 동기 감흥의 원리에 따라서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풍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풍수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환경 얘기고 그 환경이 좋은데 사막에서는 암만 DNA가 좋아도 그 DNA가 발현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발현이 돼야 되는데 그 발현할 기회가 없으면 그 DNA를 쓰지는 못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이제 해보니 그게 내 안에 있던 DNA가 살아나서 그걸로 이제 업을 삼는 건데 그러면 이 파동, 엘리어트 파동도 그런 거 아니냐. 내 몸 안에 돈 냄새를 잘 맡는 DNA가 없으면 이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시경제나 미시경제 같은 거를 이해하려면 옛날부터 그런 게 타고났거나 아니면 그거를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어트 파동은 그런 고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단순한 파동 분석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거를 알고 나서 그게 보이면 그때 보이는 게 남다르고 그래서 그걸 느끼고 그걸 느낀 게 또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기억을 하고 또 기억을 한 게 다음에 또 나오면 아 이게 그거였지 하면서 아는 맛을 찾게 되는 아주 단순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게 반복을 해서 내 몸에 머리가 기억을 못하면 몸이라도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아는 파동이 나오고 아는 파동이 나오면 사실 파동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임펄스 2개, 조정파 2개 그 2개도 뭐 나눠가지고 뭐 플래시냐 지그재그냐 또 삼각형이냐 그거밖에 없잖아요. 별거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와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빤한 그 파동을 여러 번 반복해서 내 안에 넣고 있으면 내 안에 있던 것과 보이는 파동이 서로 반응을 일으키면 그게 점점 내 걸로 점점 바뀌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셔라 공부를 하시고 뭐 공부 잠깐 했다가 또 뭐 다른 일 하다가 또 보면 또 까먹죠. 왜? 몸에 인베디드 된 게 아니잖아요. 새긴 게 아니잖아요. DNA는 새겨놨지만 물론 그 DNA가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새겨진 사람들은 파동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감흥을 합니다. 근데 그 DNA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쉽게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파동이 보이고 그 보이면 그 파동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게 반복이 되면 내 몸에 점점 그게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덧 파동이 조금 이제 아는 맛이 되는 거죠. 친해지는 거죠, 파동하고.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보던 파동하고는 다른 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결국 동기 감흥을 하는 거거든요. DNA가 있던 게 동기 반응을 해서 같은 주파수에 같은 파장의 반응을 일으켜서 내 DNA에 있던 걸 끄집어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여담으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간단한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지 잠시 여담으로 그 옛날 노자 할배가 이야기한 도덕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덕경 42장에 피보나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도생 1, 1생 2, 2생 3, 3생 만물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1, 2, 3, 5, 8, 13 이렇게 넘어가는 피보나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숫자라는 것 자체가 1, 2, 3까지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3생 만물이다. 3까지 가면 삼진 아웃 끝나기도 하고 3까지 가면 계속 한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자 할배가 이 살던
하던 시대가 주나라 때인데요. 주나라 때는 또 주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나라 문왕이 그 은나라 주왕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썼다고 하는 주역이 만들어진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거 보면서 아이고 뭐 여기서 뭐 더 있어봤자 소용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주나라에서 이제 도서관 관장 하다가 도서관 관장을 했으니 뭐 크게 뭐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북경 수비대 대장이 할배요 어디 가는겨? 그러니까 이제 갈라고. 그러니까 그럼 갈 때 가더라도 책이라도 한 권 남겨주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쩌는겨? 그러니까 난 책은 없고 그럼 네가 받아 적어라. 그래가지고 국경 수비 대장이 받아 적은 게 도덕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또 너무 신기한 게 도덕경이 딱 8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아라비아 숫자 뭐 얘기하면서 영혼을 뜻하는 숫자가 9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9라는 숫자가 영혼을 뜻하는 숫자인 이유가 9 곱하기 1도 9 합치면 9죠. 그 다음에 2, 9, 18, 1, 8을 더하면 9죠. 3, 9, 27 또 합치면 9죠. 그래서 9, 9, 81을 더해도 9가 되거든요. 그래서 9는 영혼을 뜻하는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덕경도 80장도 아니고 82장도 아니고 딱 81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도덕경은 상도 영원한 진리를 얘기하는 그 책답게 81장에서 끝을 내는데 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엘리어트 파동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어려운 건 아니다. 헷갈릴 뿐이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하고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감흥하시는 거를 계속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 저도 조금 나름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기 파동 예전 같았으면 여기 1, 2, 3, 4, 5로 잡아놓고 또 여기 1, 2, 3, 4, 5 나온 거 가지고 한 파동 더 기다렸을 텐데 여기 터미널 잡힌 거 1초봉으로 잡은 거거든요. 1초봉에 잡힌 거 딱 찾아가지고 더 이상 연장 파동 나오는 거 안 기다리고 이게 A, B, C, B, C로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뭐 저도 감사하고 그런 거죠.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동도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잠시 보면 여기 연장 터미널이 있는데 여기 터미널이 안 나오면 얘는 마감이 되었을 파동인 거죠. 그리고 아마 여기서 이 파동을 마감했다고 보고 내려올 수도 있는 파동이었습니다. 그런데 A, B, C 또 여기 마감했을 수도 있는데 또 A, B, C 만든 거죠. 그러면 이 파동은 여기서 마감되고 내렸을까? 아니면은 아직까지 이 파동이 계속 될까? 연장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동이 계속 되었을 거다. 마감이 안 되고. 왜냐하면 현재 파동이 되돌림을 할 때 이 파동을 보이드 시킨 적도 없고 아직 이 파동을 보이드 시킨 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파동도 보이드 시킨 적이 없고 보이드가 되지 않은 연장 터미널이 계속 이어져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이 파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A, B, C, B, C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마감이 되면 아마 이 파동이 마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파동 연장 파동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파동의 연장은 물론 어렵습니다. 마감이 어렵기 때문에 연장이 어려운 거고 연장 파동 만들어진 거는 쉽습니다. 연장 파동 만들어진 거는 세보면 되니까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게 없는데 마감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파동 진행하는 거 보고 또 카운팅을 계속해서 고점 갱신을 할지 못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파동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나는 엘리어트 파동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힘내시라고. 그리고 아직 공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고 공명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쑥쑥 나한테 들어올 거니까 나한테 들어와서 꽃이 되든 돈이 되든 될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 더 파동과 공명하시라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비나떼 한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펀더멘탈 영상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펀더멘탈 강의가 책을 보고 봐야 되느냐, 책을 안 보고도 바로 봐도 되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은 책과 펀더멘탈을 동시에 시작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5초봉 카운팅 하시고 파동 카운팅을 5연장 터미널 그 컨셉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펀더멘탈 강의를 보실 때 책을 보시고 보시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시간을 내서 시작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파동 카운팅 하는 게 AJ 프로스트의 회색 책이나 아니면 글렌 릴리의 엘리어트 파동 마스터 책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연장 파동입니다. 터미널 안에 터미널. 그런데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더라도 터미널 안에 터미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개념하고 터미널 안에 터미널, 연장 터미널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서 펀더멘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이 되고 나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카운팅을 할 수 있게 되고 나니까 어떤 회원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거를 혼자 알고 있었냐고. 그래서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공부방이 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 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